17번을 풀고 14번 넘어갈게요. 일단 여기 활용 부분은 대부분 다 일단 그래프라고 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푼다 이렇게 생각하고 해석을 통해서 이 식이 의미하는 것을 알아야지 활용 부분을 할 수 있으니까 따지고 보면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릴 수 있다고 제일 중요한 거예요. 1차적으로. 뭔가 알겠죠? 그래서 뭐 분류 작업을 한다 보면 미분 활용 1번은 접선이고요. 2번은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3번은 방정식, 부동식, 그다음 속도 쪽으로 이용을 하는 거고. 분류하자 보면 책에 따라서 이제 거의 2개로 분류한 책도 있고 3개로 분류한 책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17? 예? 17번 안 해도 될까요? 17번 대신 14번 한번 해볼게요. 14번. 자, 방정식을 서로 다른 세 식을 갖더러 정수 A의 최소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 어떤 생각이야? 얘를 fx랑 놓으면 서로 다른 세 식을 가져야 되니까 얘를 뭐한다?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x축과의 교점이 3개가 나오도록 해야 되겠죠. 우리 방법은 어떤 방법을 쓰겠죠? 얘를 미분해가지고 0이 되는 점 알파, 베타를 찾겠죠. 그러면 뭐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라고 하면 F 프라임으로 하는 게 아니겠죠. 그때 읍소니까 지금 서로 다른 세식은 그렇지 않은 거. 그렇죠? 얘는 양수, 음수, 얘는 음수, 음수니까 우리가 보통 이걸 한꺼번에 푸는 방법은 F 알파랑 F 베타를 곱해서 뭐가 되면 됩니까? 현재는 부호가 달라야 되니까 음수가 된다. 요 방법이 지금 첫 번째 방법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자, 미분을 통해서 왜냐면 그래프 모양이 세 가지잖아요. 극대극소가 양수, 음수가 떨어지는 것이 있고 하나가 0이 되는 경우가 있고 하나가 둘 다 같은 경우가 있잖아. 그래서 프라임이 0이 되는 값을 구한 후에 F알파, F베타를 구해서 음수가 되면 서로 다른 세 실근, 양수가 되면 실근 하나, 0이 되면 이제 중근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얘를 미분했더니 F 프라임 X를 구했더니 3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A 이렇게 나오네요. 얘를 0인점을 우리는 못 구하는 현재로서는 못 구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값을 그냥 알파, 베타라 놓고 집어넣어서 정리정돈하고 뭐 분각해서 관계 넘어가는데 식이 너무 복잡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게 첫 번째 생각인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야? 우리는 프라임이 0이 되는 알파, 베타를 현재 구하지 못했다 이거죠. 이 문제가 되는 거라고. 됐죠? 그러면 이 문제를 이렇게 해석을 하면 문제를 풀기가 아주 까다로워집니다. 풀 수는 있을 수도 있어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알겠어요? 연산, 우리가 모르는 값을 가지고 계속 들고 다니면 연산이 계속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이 식이 문제점이 요놈이죠. 요놈. 만약에 이 AX가 아니라 만약에 상수 쪽에 A가 있고 얘는 살아있었다 하면 이 방법 그냥 통해집니다. 왜? 이 값이 정확히 나오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미분했더니 얘가 0이 되니까 바로 못 가니까 여기서 바로 일단 스톱을 시켜야 됩니다. 스톱을 시키고 다시 해석을 해서 얘를 이렇게 바꿔야 돼. 이렇게 바꿔서 어떻게 하는 거야 이제?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의 교점이 3개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8이고 gx를 ax로 내고 뭐라고? 교점이 몇 개가 나온다고? 3개가 나온다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fx를 좀 일단 그려놔야 될 거니까 f 프라임 x는 지금 3x제곱 마이너스 4x 0하고 3분의 4에서 극소를 받네요. 그래서 0을 집어넣었더니 8이고요. 그래프 자체가 0하고 3분의 4니까 0을 넣었더니 3 얼마라고요? x에 때 0을 집어넣으면 8이네요.
그래프가 극대가 이렇게 되고 곡선은 음수값인지 양수값인지 아직 모릅니다. 안 구했으니까 요거만 구한 거야. 그래프 모양만 알려고.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고 봅시다. 요런 그려지겠죠? 요게 지금 fx 그랬고 gx는 어떤 그림입니까? 일단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서로 다른 세 점을 만나려면 일단은 접선 상황을 구해야겠네요. 접선일 때 몇 개? 두 개가 되겠죠. 됐습니까? 돌리기 힘드니까 선생님이 여기서 돌릴게요. 여기서 돌릴 거야. 이렇게 돌릴 거야. 이때 몇 개? 한 개. 이렇게 돌리다 보면 한 개 하다가 지금 이 접하는 상황에서 두 개. 그래프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접할 수도 있어요. 접하는 상황에서 몇 개? 두 개. 왼쪽에 있습니다. 이걸 지나치면 몇 개가 된다? 세 개가 된다고 해석을 하는 거죠. 계속 몇 개 돼? 계속 세 개가 되는 거네. 우리는 이 상황만 구해서 A는 기울기니까 얘보다 더 크다라고 놓으면 마무리가 되겠죠. 한번 알겠죠? 그럼 우리 이 그래프 아주 많이 나온 내용입니다. 이 그래프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얘를 P, FT라 놓고 기울기가 뭡니까? T분의 FT죠? 평균 변화율 얘는 F'T다 하고 T값을 구하겠네요. 원점에서 지금 접선을 구한 거죠. T분의 FT라는 것은 T의 세제곱 마이너스 2T의 제곱 플러스 8이 T를 오른쪽으로 넘기고 3T의 세제곱 마이너스 4T의 제곱. 요식 정리한 거야. T 넘겨서 아시겠죠? 여기서 T값이 몇 개 나오겠어요? 현재로서는 그래프 모양상 하나밖에 안 나올 것 같죠? 3차 함수의 접선의 개수에 대한 생각은 변곡점을 지나는 직선으로 영역이 구분된다고 했습니다. 변곡점을 지나는 직선으로 영역이 구분돼 여기가 그 다음에 접선이 이 점으로 구분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알겠나요? 이 그래프의 모양을 대충이라도 빨리 그려놓는 게 좋아요. 정확하게는 좀 애매하면 확실히 그려야 되는 거고 현재 모습상은 확실합니다. 그럼 일정에서는 접선 몇 개 나온다? 한 개밖에 안 나온다 했죠? 여기가 3개, 곡선위가 2개, 이 곡선위도 2개, 이 점은 1개라 했죠? 알고 있으면 바로 문제 좀 더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풀면 해가 몇 개밖에 안 나온다? 하나밖에 안 나와야 돼, 실근은. 2t의 세제곱 마이너스 2t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8인가요? 마이너스 8은 0. 이거 얼마 하면 될까요? 이게 좀 잘못했나요? 계산 잘못했는 거 확인은 중입니다. 넘기면 했고 마이너스 8. 오케이. t 세제곱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4는 0이네요. 2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2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럼 0이 됐네요. 더 이상 높다 이 말이겠어요. 실은 확인 작업만 해볼게요. 여기서 t-2고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2니까 실근이 이쪽에서는 없죠. 그래서 하나만 있다. 그래프상의 해석이 되면 하나만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방정식, 부등식을 풀 때도 마찬가지로 그래프에 대한 해석적으로 문제를 푸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이 접선 상황이 꽤 많이 등장합니다. 알고 있었으면 도움이 되겠어요. 나머지는 전체 그래프를 그래서 식을 이러한 어떤 미정계수가 나왔을 때는 얘를 한꺼번에 쓰고 할 거냐 넘겨서 할 거냐 분리를 해서 할 거냐 이런 것을 좀 고민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19번 자 fx 우리가 아는 그래프입니다. x절편이 0하고 4 두 개씩 접하고 있다 이 말이겠죠. 됐어요? 0부터 4까지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 식어서 많이 본 식이네. 뭐죠 이것은? t, ft 그래프 위인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이네요. 그럼 이 말이죠. 접선이 fx보다 더 커야 된다 이 말이죠. 어디서? 0부터 4에서 0부터 4인 범위 내에서 접선이 곡선보다 더 위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 되겠네요.
어떤 상황인지 해석을 해봅니다. 그래프가 0하고 4에서 접하고 대칭적인 그래프 0, 4 당연히 여기가 되겠죠. 접선 한번 구해볼게요. 0부터 4까지라고 했지만 하나 구해보겠습니다. 아무 데나 하나 구해볼게요. 이 점에서 한번 구해봤습니다. 접선을 구했어요. 왼쪽 점에서. 이건 말이 돼 안 되는 거야? 곡선이 직선 접선이 곡선보다 어쩌야 돼? 위에 있어야 된다는 이거. 현재는 아래에 있으니까 안 되겠죠. 위에 있는 데는 어디냐 봤더니 여기. 무조건 위에 있을 수는 없네요. 무조건. 그래서 범위가 등록인 거죠. 어디 보면 봐라. 여기만 보자 이거죠. 0부터 4까지만 여기만 보자 이거야. 여기만 봤을 때 접선이 더 위에 있으면 된다. 현재 말이 되겠네요. 말이 되겠죠. 그러면 얘를 조금 움직여 봐야겠네요. 움직여 봐야겠죠. 얘를 접점을 좀 움직여 보다 보면 이게 역전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 소리겠죠. 어디겠냐 생각을 해봤더니 얘를 왼쪽으로 대칭적이니까 왼쪽만 하든 오른쪽만 해야 돼요. 왼쪽 수가 절대가 작으니까 왼쪽으로 하는 게 편하겠네. 얘를 접선을 조금씩 움직여 볼게요. 접선을 조금씩 움직여 볼게요. 얘를 이만큼 움직이면 접선 뒤인 게 이렇게 되겠죠. 여기 있을 때는 이렇게 되는데 좀 내려왔다 보니까 접선이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어디가 핵심이겠어? 우리가 원하는 이 부분이 되니까 이 부분에서 항상 곡선 위에 있어야 되니까 왼쪽 이 점이 0에 걸렸을 때네요. 0에 걸렸을 때죠. 그러면 우리는 뭘 구한다? 마찬가지로 0에서 그을 수 있는 접선을 구한다 이 말이 되겠네요. 맞죠? 그랬을 때 이 점의 위치가 우리가 원하는 t의 범위가 되겠다. 여기서부터 대칭 쪽으로 이렇게 답이 되겠다 이 말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 점이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했던 식 0에서 접선 t분의 t제곱 t-4의 제곱 0에서 평균 변화일 값입니다. 이 분에서 얘를 0을 집어넣으면 이 점에서 접선 t에서 t죠. t 미분하면 얘를 미분하면 f'(x는 2x x-4의 제곱 플러스 x제곱 2배의 x-4 여기다가 t를 집어넣겠네요. t를 집어넣으면 이 t-4로 묶어지고 이 t-4 남은 것은 얘가 t-4 얘가 t t-4가 되겠네요. t-4 맞죠? 연산만 한번 줄인 겁니다. 약분 t가 0이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t가 0 t가 0이라는 말은 요 점에서 접선이다 말이죠. 0은 아니겠죠. 이쪽이니까 0부터 4 사이니까 얘는 하나 넘겨서 인수분해 하는 건데 하나 없었습니다. 또 4는 어디입니까? 4는 이 점이라는 소리죠. 이 점은 이렇게 됐다 이 소리잖아요. 4도 하나 제외. 남는 것은 뭐 남았습니까? 좌변이 t-4로 나왔고 우변이 4t-8이 남았습니까? 그래서 넘기면 3t는 4. 좀 이상하네. 3t는 4, t는 3분의 4. 맞을 것 같네요. 3분의 4 정도. 여기가 2니까 3분의 4는 이 정도 있겠죠? 3분의 4가, 이 점이 3분의 4라는 소리네요. 그럼 이 점은 뭡니까? 여기가 3분의 2니까 여기다 3분의 2 더하면 3분의 8이 되겠네요. 그지? PQ. 그래서 P 3분의 4, 9 3분의 4, 3분의 8. 이렇게 답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요 식에 대한 해석을 하면 충분히 풀 수 있고, 해석을 하고, 그러면 이런 그래프 상황을 어떻게 마무리 지을 건가 연습을 하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접선 상황이 나오면 평균 변화율이 순간 변화율과 같다는 식을 하면 연산이 좀 더 쉽습니다. 접선을 직접 구하는 것보다. 근데 이제 문제에 따라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풀어지는 문제도 있어요. 요 식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좀 경험이 필요하는데 좀 쉬운 문제는 여기서 마무리 돼버립니다. 복잡한 문제는 직선을 구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런 정도 판단하고 넘어갈게요.
이쪽은 일단 시험 범위가 아닐 것 같으니까 일단은 놔두고, 자, 32번 한번 풀어볼게요. 32번은 패스할게요, 일단. 왜냐면 활용 문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는 자, 좀 그래프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40번 볼게요. 최고참 계수가 1인 3차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그러니까 기함수입니다. 원점 대칭이야, 기함수. 방정식이 절대값 fx가 절대값 f랑 같아요. 일단 기함수니까 그래프 모양은 뭐 당연히 원점 대칭으로 그래프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요. 이게 뭐야? y는 절대값 fx의 그래프. 최고차는 1이니까 양수 그래프인데 x축을 꺾어 올렸습니다. 그렇죠? f2의 절대값이라는 말은 마찬가지로 이 그래프 위에 있는 2라는 점이 있겠죠? 1한 점이 여기 있다 싶으면 1한 점이 여기 있다 싶으면 절대값 f2는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절대값 f2, 얘가 y는 절대값 f2 했을 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4개가 되도록 해달라 이 말이죠. 그러면 얘를 움직여가면서 이 점을 움직여가면서 실근이 4개가 되는 위치를 찾으면 되겠죠. 현재는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입니다. 4개가 되는 위치는 얘를 움직이면서 4개가 되는 위치를 찾으면 되겠죠. 민서가의 그래프는 조금 안 맞지만 여기가 4개가 되겠네요. V가 될 수 있는 점은 어디? 2점하고 2점이 되겠네요. 확인 작업 해야겠죠. 2개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실근이 4개가 될 때 절대값 F2하고 절대값 F3이 더 크다는 말은 2가 여기 있으면 2점이 뭐가 됩니까? 3이 되죠. 우리가 3차 함수에서 b가 두 가지 b가 있잖아요. 요 선을 기준으로 하는 1대 루트 3의 b를 갖고 있고 또 하나는 1대1의 b를 갖고 있잖아. 이 위치잖아. 이 위치가 두 칸이니까 여기까지 세 칸이다 이 말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대1이네요. 이 점이 여기고 이 점이 여기고 이 점이 지금 여기잖아요. 그럼 이 점이 지금 1대1의 b를 갖고 있어. 얘가 3이 아니라 4네요. 4. 여기가 2가 되면 얘가 4가 된다는 소리예요. 이해되시죠? 여기서 지금 얘가 두 칸 한 칸이니까요. 문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좌표가 나왔으니까 이 점의 좌표는 1대1이니까 얘가 4가 되겠다. 그러면 3은 이 정도에 있으니까 말이 안 되겠다 이 말이 되겠죠. 그래서 2는 이제 요 점이 되겠네요. 그럼 요 점이 2라고 했으니까 fx를 구하면 되겠네요. 요 점이 2가 되니까 요 점은 뭐가 돼? 1이 되겠죠. 얘가 2가 되니까 요 점은 뭐라고? 1. 그럼 요 점은 얼마입니까? 루트 3이 되겠죠. 여가 루트 3, 여가 마이너스 3. fx 쉽게 구하자고 하는 겁니다. fx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요걸 이용해서 식 세우는 방법, 요걸 이용해서 식 세우는 방법. 맞죠? 됐어요? 우리는 요게 좀 더 편하게 합니다. 일단은 왜 엑셀표 있으니까. 하지만 그래프는 이게 더 많이 보여. 실제적으로. 그래서 요 식 써도 연습해도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또 뭐 B도 오는 거 알고 있고 최고참 개수가 1이니까요. 문제를 맛배기를 바꿔요. 42번 보겠습니다. 42번. 자, fx가 지금 x절편이 0, n, 6이야. 0, n, 6. n은 뭔데? 자연수입니다. 자연수니까 딱 봐도 6보다 작은 자연수, 6보다 큰 자연수, 그 다음에 6. 세 가지 나눠서 문제를 풀어라.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에 대하여 방정식은 절대값 fx. 꺾어 올린 그래프가 되겠죠. 꺾어 올린 그래프가 되겠죠.
꺾어 올린 그래프하고 마찬가지 절대값 FA. 조금 전에 있는 문제와 비슷합니다. 알겠어요? 비슷해요. 일단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도록.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단 말은 뭐야? 그래프와 교점이 몇 개다? 세 개만 내다 이 말이죠. 똑같이 이 문제를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얘가 몇 개가 나와야 돼? 세 개가 나오도록 해달라 이 말이죠. 얘가 세 개만 나오도록. 알겠죠? 이 교점이 세 개만 나오도록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도록 하는 0이 아닌 실수 A의 개수. 이 A는 어디 있습니까? 현재 문제에서는 어디에 있어서 2점 아니면 2점이었죠. 이 A의 위치가 이 말이에요. 현재 이 문제는 F2가 나왔으니까 지금 이것이 현재 FA란 소리잖아요. 또 문제에서 이게 FA란 소리지. 그럼 A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도 A고 여기도 A고 여기도 A고 여기도 A다 이 말이야. 현재 개수가 몇 개 보여? 지금 4개 보인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A의 개수가 3개만 되도록 해달라 이거야. 두 가지 상황이네. 서로 다른 세 실근에 대한 내용을 찾고 0이 아닌 실수 A가 3개가 되도록 해달라 이 말이죠. 그래프를 다 그려보도록 해야겠네요. 자, 그래프의 모습은 몇 가지 모습이 나올 거냐면 원래 그래프가 이제 0n6이니까 0n6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 또는 뭐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민서가 안 와도 돼. 안 와도 된다고. 수업 방해하지 말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왜 그러냐. 하면 도대체 무엇을 하거니. 그래프 모습이 요거랑 요거 그 다음에 높이가 똑같은 게 있겠죠. x좌편 3개 있으니까 무조건 x좌편 3개 있는데 생각하지 않은 게 있어. 중근은 아직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모양은 그러면 얘랑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되거나 지금 이렇게 되거나 그 다음에 높이가 똑같은 거 중근까지 그래프 모양 총 4가지로 그리면 되겠네요. 이해됐습니까? 4가지를 그려놓고 한번 가볼게요. 실제 너희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좀 느낌이 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봐보세요. 자연수 n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질문이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자연수 n이 여러 개 있다면 값이라고 하지 않았을 거고 합이라고 나왔을 거고 뭐 범위라 나왔을 수도 있고 그러지. 답이 나왔다는 것은 답이 뭐밖에 없다? 몇 개밖에 없을 거다. 아니면 요즘 문제는 예전에는 값을 구하라 하면 값이 2개 나오더라도 써야 됩니다. 요즘 문제들은 값을 모두 구해라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역으로 모두 구하라 하는 답이 하나야.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 문제를 잘못 낸 겁니다. 알겠죠? 이게 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실은 의심적으로 봤을 때 하나밖에 없을 거다. 답은 딱 정해졌습니다. n이 6이거나 그 다음 높이가 똑같은 거 있을 수 있지. n이 3이거나 n이 10이거나 이 답이 어떻게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이런 그림 종류가 많으니까. 이해됩니까? 이런 생각을 한다 하면 우선순위를 놓을 때 그렇게 놓자는 거야. 생각을 하면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있고 이런 식의 그래프가 있고 이런 식의 그래프가 있고 그 다음에 중근 가는 것이 어떻게 되죠? n이 6인 경우가 0, 6 이런 그래프가 있네요. 이런 그래프 총 4가지입니다. 종류가 많으면 많을수록 문제가 어렵습니다. 많을수록 그래프 종류가 어렵고 종류가 많으면 문제 풀기 좀 힘들어요. 그거를 분석을 해서 마무리 지어라는 것은 모의고사 문제는 뭐 등장을 하죠. 난이도 있는 문제는 킬러 문제 같은 경우는 그래프 종류를 다양하게 주어가지고 그 중에 맞는 그래프를 찾는 게 그게 일단 어떤 과정이야. 그것도 좀 센스를 좀 발휘하면 이런 그래프가 주로 많이 나오더라 생각한다고 하면 좀 쉬운 내가 문제화 될 수 있는 그래프를 먼저 선택하는 게 좋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겠죠? 여기다가 우리는 뭘 그릴 거야? 교점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만 선을 그을 거야.
제일 왼쪽 점이 0입니다. 느낌 비슷하네. 위치만 좌우로 바뀌었을 거고. 얘는 3개는 여기 있네요. 얘는 3개가 여기 밖에 없네요. 그렇네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야? 서로 세식을 갖도록 일단 했고, 여기에 있는 교점의 x좌표가 a값이 되는 거죠. 그러면 a는 현재 이러한 점들이 x좌표가 다 a라고요. x좌표, x좌표, x좌표. 근데 이 중에 뭘 뺄 거야? 0은 뺄 거야. 여가 0이야 지금. 이 점은 뺄 거라고 지금.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는 몇 개? 하나, 둘, 우리 개수니까 x좌표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는 거죠. A 값이 5개가 된다고. 첫 번째는 0 제외하고.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5개. 세 번째 그림은 0이 빠져서 2개가 된 거야. 이 점 0입니다. 0, 3, 6, 0, 12 이런 그래프에는. 그래서 얘는 하나, 둘, 셋. 그래서 원하는 그래프는 얘가 된다. 얘는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물론 이제 범위를 나눠서 풀어야 되는데, 이제 범위를 일일이 나누다 보면 좀 개수가 더 많아집니다. 그래프 종류 요 종류니까 어떻게 이 문제가 의도하는 바를 해석을 하고 문제를 풀면 좀 더 쉽게 풀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자, 55번은 여기까지만 설명할게요. 3차 함수가 x는 3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최소가 된다.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변곡점을 알려주려고 했습니다. 3차 함수의 접선의 기울기가 최소가 된다. 변화율이 최소가 된다는 변곡점을, 변곡점이 3이다. 이걸 알려준 겁니다. 됐어요? 자, 변곡점에 대한 얘기는 한번 해볼게요. fx가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얘를 미분하겠죠. 3ax 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c. 얘를 그래프를 보면 그래프에 이렇게 그려주고 x축과의 교점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우리는 이 라인에서 뭐가 된다? 극대 극소가 발생하겠죠.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니까 그래프가 올라가다가 내려오다가 올라간다. 이런 그래프고. 변곡점 위치는 어디입니까? 지금 이 위치가 변곡점이죠. 동중화. 그러면 어디입니까? 2차 함수에 뭐가 됩니까? 축이 되겠네요. 2차 함수의 축이 변곡점입니다. 됐어요? 그러면 변곡점이 2차 함수의 축이라고 보지 말면, 축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요 그래프가 프라임 그래프인데, 이러한 점, 어떤 점입니까? 이러한 점. 극점입니다. 극점. 극점. 됐어요? 이 극점에서 변곡점이 된 거예요. 변곡점이라는 것은 곡선이 변했다야. 변했다. 곡선이 변했다고 변곡점인데, 어떻게 변했냐면, 아래로 볼록에서 위로 볼록으로 변합니다. 아래로 볼록에서 위로 볼록으로 변하거나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변하는 점이 변곡점이야. 그러면 어떻게 판단하면 되냐면 프라임 그래프가 증가 감소가 달라지는 부분이 변곡점입니다. 프라임 그래프가 이제 감소하다가 증가했죠. 이런 점이 변곡점이에요. 지금 이걸 얘기해 주는 이유는 뭐냐면 프라임 그래프를 보고 변곡점 찾아내는 문제가 우리 수준에는 없습니다. 사실은 없어요. 없어. 근데 기억을 하고 있어라 이거죠. 그래프를 그릴 때. 변곡점은 뭐야? 감소에서 증가로 바뀌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프라임 그래프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 지금.
요점은 변곡점이 되는 거야. 물론 fx가 뭐 연속이라는 말이 분명 있어야 되겠습니다.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은 좀 고민하고 있고, 현재 선생님 말하자는 것은 적어도 이러한 점에서 극점에서 변곡점이 된다는 걸 연기를 시켜야 돼요. 프라임의 극점이 변곡점으로 넘어간다. 그래프 대충 그려보면 대충 위치는 알 수 있을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변곡점이다? 축이 변곡점이죠. 축 얼마입니까? x는 마이너스 3a분의 b 마이너스 3a분의 b. 물론 우리는 이렇게 하고 축 구할 수 있지만 이 식에서 바로도 변곡점을 구할 수가 있다 이거야. 3차 함수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알겠어요? 마이너스 3a분의 b. 많이 안 써본 사람은 그냥 쓰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넘어갔다가 시간 많이 안 걸립니다. 아시겠죠? 됐죠? 그 얘기하려고 했던 거고. 여기서는 이제 58번이 제일 어렵습니다. 58번이 제일 어렵고, 나머지는 활용 문제니까. 요거는 저쪽에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8년 그거 하나 풀고 갑시다. 자, 두 실수 A와 K에 대하여 fx가 지금 A보다 작을 때는 0, A보다 클 때는 이 그래프 그려봅시다.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1.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아직 A는 모릅니다. A는 몰라요. 그죠? 두 번째 그래프는 0으로 오다가 직선. K 보면서. 이거 K네요. 얘는 확실하네. 얘는 뭐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되는 그래프네요. 요걸. 얘는 지금 A가 어딘지 모르지만 K는 이거 확실합니다. 일단은 그래프는. 그랬을 때 F는 모든 실수 지파에서 변동 가능하다. 그러면 왼쪽에 0이면 당연히 0이 여기까지 오다가 이렇게 봐야 되겠네.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네. 그래서 이 위치가 얼마입니까? 1. A는 1 나왔네요. A는 1 나왔고. 비공 가능하다. 끝. 됐죠? 두 번째,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가 gx보다 크다. 이 그래프가 이 그래프보다 더 위에 있어야 된다. 통곡까지 되는 거고요. 여기다 그래프를 올리게 되면 이 그래프는 이렇게 직선으로 쭉 오다가 0으로 쭉 오다가 이렇게 직선이 되는 거니까 이 정도에서 위치가 형성이 되겠네. 맞죠? 기울기는 사실 좀 더 급합니다. A가 직선이 또 gx가 어디까지 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접할 때까지 올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죠. 문제는 아마 요쪽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K 최소값 맞네요. K 최소값 최대한 붙어라 이거죠. 그럼 요 그래프의 기울기 얼마가 되는 접선의 기울기가 12가 되는 위치를 찾아내면 아마 볼 수 있겠네요. 어려운 문제 아니네요. 됐죠? 자, 이로 가볼게요. 자, 질문을 체크하시고 오늘은 일단은 D를 풀 거고요.
D를 풀 거고 DC의 D 1등급 문제 중에서 최근에 나왔던 문제, 사실 교육청 문제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지만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풀 거고 시간 안 되면 평가원이나 수능 위주로 최근 문제를 이렇게 풀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불러주세요. 3번이요. 13번, 28번. 28번, 51번, 58번, 61번, 56, 51, 6, 60, 61, 60, 61, 61, 58, 74, 119, 70, 79, 74, 74, 80, 5. 수투는 어느 한계만 넘어서면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계만 넘어서면 그 다음부터는 너무 쉬워요. 그 한계를 못 넘으니까 좀 되니까.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고 해석해보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118번도 18번. 해볼게요. 13, 28. 우리 얘는 뭐야? 그래프라고 있죠? 그래프. 일상 이 문제를 뭐 엄밀히 풀려면 뭐 평균변환 이런 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프를 그리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2x, 3x 그래프가 지금 2x 그래프가 더 급하긴 한데 3x 요 그래프고 x가 0보다 큰 부분에서 fx는 미분 가능하니까 일단 뭐 자연스럽게 그려라 하고 f1이 1을 지납니다. 근데 얘가 1을 지나면 1이 지나잖아요. 그럼 요 점이 1,2라는 거예요. 이 점이 1,2. 1을 집어넣으면 6이다는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6이죠. 2,6이 여기다 소리예요. 그럼 fx가 두 점을 지나면서 어찌해야 돼? 사이에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럼 당연히 어떻게 가야 돼? 이렇게 접혀야 되고 이렇게 해서 접혀야 된다 이 말이잖아. 이렇게 붙어서 뼈저에 가면 미분 불가능이니까 이제 이쪽 점을 접하고 이렇게 넘어가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이때 프라임 값은 요놈의 기울기가 같고 이쪽의 프라임 값은 요놈의 기울기가 같다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이거 문제입니다. 3번은 쉬운 문제. 그 정도 판단해도 그냥 풀 수 있습니다. 현재 14번입니다. 14번이 어려운데 잘 보세요. 14번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뭐 단순하게 나왔던 문제인데 꽤 중요한 문제라서 계속 나오고 시험 문제도 자주 등장하는 문제입니다. 곡선 인수분해하면 0, 1, 2네요. 0, 1, 2 0, 1, 2 앞으로 0, 1, 2 이런 문제가 나오면 조금 생각을 할 때 우리가 0, 1, 2는 간격이 똑같잖아. 간격이 똑같지. 간격이 똑같으면 우리가 제일 심플한 그래프를 가지고 해석을 해도 된다 이런 거 아니야. 앞으로 문제를 풀 때 그래프를 평행 이동시켜서 우리가 원형에 가까운 식, 가장 심플한 식으로 움직여서 해석을 하면 훨씬 더 쉽다. 위치가 좀 더 다른 쪽에 있으면 이동을 해서 해석을 하면 문제가 좀 편하다 이거야. 연산도 좀 편해집니다. 움직이면 되는 것이 있고 움직이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알겠나요? 자, 이 그래프가 일단은 확실하네요. 그래프는 확실해요. 간격이 똑같은 그래프. 당연히 여기가 지금 1이죠. 0, 1, 2야. 그럼 1이 또 중요한 변곡점이 되겠죠. 맞나요? 1번. 자, 기울기가 m인 접선이 2개. 기울기가 m인 접선이 2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있겠죠. 당연히 점대칭이니까 요 점하고 요 점을 연결하면 당연히 이 점에서 만나겠죠. 자, 접점이 PQ라고 했을 때 PQ는 서로 다른 점입니다. PQ는 서로 다른 점이야. 그럼 요 상황이네 지금. 요 상황 뭐 문제를 풀라 이거네요. 기억니은 비교에 바로 읽어볼게요. PQ의 X좌표의 합은 2이다. 합이라고 나왔으니까 이동시키면 안 되겠죠. 있는 상태에서 구해야 되겠지. PQ의 중점이 지금 1이니까 합은 2이다. 맞는 말이죠. 자, M은 뭐야? 요거의 기울기지. PQ는 서로 다른 두 점이니까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야 되겠네. 요 점의 접선의 기울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두 개야. 그래프가 미분하면 이렇게 되니까 요 점이 하나하고 나머지는 다 두 개씩 있어요. 그랬을 때 미분해서 얘를 미분해서 1을 집어넣으면 미분해서 1을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1이네요. 그래서 얘는 프라임이 마이너스 1보다 M은 마이너스 1보다 크다는 말은 맞겠죠. 이 됩니까? 점이 PQ가 서로 다른 두 점이니까. 됐어요? 자, 두 접선 사이의 거리와 PQ가 같아지는, 두 접선 사이의 거리가 PQ가 같아진다는 말은 요렇게 연결해 PQ가 같아지려면 두 접선 사이의 거리가 똑같으려면 요놈이 뭐가 돼야 돼? 수직이 되면 되겠죠. 수직이 되면 되겠지. 그러면 우리는 뭐 그래프의 종류는 뭐 다양하게 있으니까 그래프가 이렇게도 그랬단 말이야. 내가 다른 그래프를 그려봤어. 그러면 접선하고 이렇게 수직이 되는 상황이 어떻게 하다 보면 나올 수도 있겠네요.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가 직각이 나온다는 말은 요놈이 볼록 튀어나와야겠죠. 볼록 튀어나왔을 때지. 볼록 튀어나왔다는 것은 극대 극소의 차이가 심했다는 말이잖아. 극대 극소의 차이는 얼마입니까? 4AK 세제곱이네요. 요 값이 볼록 튀어나와야 되는데 이때 K는 건들면 안 돼요. 왜 K는 건들면 안 돼? 먼저 건들면 안 된다 이거. K가 요 간격이잖아요. 요 간격. 요 간격이 멀어지면서 요 간격이 멀어지면 어차피 똑같아진다는 상황사. 똑같아지는 않겠지만 세제곱이니까. 이 K가 우선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요놈이 커졌다는 것은 A가 좀 큰 값이면 요 높낮이가 크다 이 말이야. 실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상상 초월하는 그래프가 많아. 그래프 하나 이 정도 될 거라고 하는데 실제 점 찍어보면 엄청 높이 올라간 그래프도 있다는 거지. 세제곱변이니까 수가 쉽게 변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좀 더 많이 그려봐도 실은 그런 추론적인 부분이 힘드니까 그래프 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점도 많이 찍어봐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 A값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 말이 되겠어요. A가 1일 때와 2일 때는 곱하기 4배가 되니까 4배도 아니죠. K 세제곱배가 되니까 수가 엄청 크게 변해버린다 이 말이야. 알겠나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A가 2분의 1이 되면 많이 작아진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현재 이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다 이런 말이고요. 알겠나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자 여기가 0, 1, 2로 풀 거하고 상관없이 얘를 뭘로 바꾸면 얘를 나는 마이너스 1, 0, 1로 바꿔서 풀어도 돼? 안 돼? 그래프 상황은 똑같고 이게 수직이 있느냐 없느냐만 판단하면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바꿔서 문제를 풀면 조금 더 쉬워질 거다 이겁니다.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프를 가지고 어떤 좌표적인 생각이 아니라 어떤 상황적인 도형적 상황을 물어봤을 때는 가장 쉬운 걸로 가져가서 문제를 풀면 훨씬 쉽게 풀어진다 이 말이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식 자체를 우리는 나는 이렇게 바꿔볼게요. x는 x의 x제곱 마이너스 1 풀었습니다. 그냥 x세제곱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그러면 우리는 뭘 풀고요? 요걸 풀고 싶은 것이 지금 뭐라고 했던 거야 지금. 자, 요 점에서 기울기 하고 요점을 잇는 기울기인데 0,0을 지나니까 P를 알파, Q를 베타로 놨을 때 알파, 베타를 이용해도 되겠지만 0하고 베타만 이용해도 관계는 없겠죠. 나는 그러면 요점을 알파로 놓고
누구의 기울기? 요거의 기울기와 요 기울기가 수직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좀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누구랑 누구 지금 알파 컴마 F 알파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랑 F 프라임 알파가 3 알파 제곱 마이너스 1. 자, 0,0에서 2점까지 기울기는 알파분의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원점에서 지금 Q까지 기울기 구한 거야. 곱하기 프라임 알파는 Q란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3알파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얘는 알파가 하나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4. 이렇게 보이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얘는 알파 제곱 마이너스 1 3알파 제곱 마이너스 1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얘가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됐어요? 이 그래프가 아래로 올라오기네. 여기가 얼마입니까? 3분의 1이고 얘가 1이네요. 얼마 집어넣으면 돼? 3분의 2 한번 집어넣으면 되겠죠? 치수가 3분의 1을 집어넣었더니 3분의 1을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3분의 1 3분의 1을 집어넣었더니 1 이렇게 되네요. 마이너스 3분의 1밖에 안 떨어진다. 요즘이 마이너스 3분의 1이에요. 얘는 마이너스 1이 될 수가 없다 이거죠. 무슨지 알겠습니까? 문제는 계속 회자가 됐던 문제야. 잘했어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잘 나오는 문제, 잘 나오는 문제. 이 문제는 변형하기가 좀 쉬워요. 변형하기도 쉬워. 뭐 가능하게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이거.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건 알겠죠? 최소값만 구하려고 지금 이렇게 판단해버린 겁니다. 바로 풀어가지고 그래프 최소값 구해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다시 갑시다. 아니, 절편이 얼마예요? 3분의 1 주는 거 1 축 3분의 2 최소값 집어넣어서 계산해. 최소값은 구하면 되잖아요. 알파 제곱 대신에 3분의 2가 축이잖아. 알파 제곱 3분의 2가 이렇게 대입하면 최소값 얻어지는 거지. 이거가 지금 마이너스 되냐 안 되냐만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프 마이너스 1이 여기 있느냐 여기 있느냐. 여기 있으면 뭐 만족한 값이 있었고 여기 있으면 만족한 값이 있었고.
기다리세요. 공유해봅시다. 해볼게요. 자, 28번도 우리가 좀 내용을 알고 있으면 문제를 아주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fx가 있고요. fx는 기함수. fx 위의 점. 현재 기함수니까 우리는 변곡점은 0,1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fx 위의 점 마이너스 1, 얼마 여기다 마이너스 넣었더니 오케이 그 점이네요. 에서 접선이 이 곡선과 만나는 다른 한 점을 B라고 나눠요. 그죠? fx 위에 있는 B에서 접선이 또 이 곡선과 만나는 다른 점을 C라고 놨습니다. 그래서 BC의 X좌표를 각각 BC라고 놨을 때 뭐 함수값을 다 더했더니 마이너스 80이 되도록 해달라 이 말이네요. 그러면 그래프가 머릿속에 그려져야 되겠네요. 그래프가 지금 현재 그래프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실은 A 값을 구하라겠는데 답이 거의 양수밖에 없네요. 양수밖에 없다는 말은 x절편이 하나밖에 없네요. 물론 이 문제는 굳이 그렇게 안 풀어도 관계는 없어요. 실은 목적은 그게 아니니까. 근데 A가 뭐 객관식 양수밖에 없다는 것은 사실 양수만 있냐 음수만 있냐 이거는 아직은 확인 작업이 안 돼요. 이거 없으면 A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따로 풀을 수도 있는데 그래프가 현재 그래프는 뭐 이런 식으로 느낌을 갈 것 같아요. 알겠죠? x절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래프는 뭐 이렇게 그려서 문제 풀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상황 판단을 먼저 해야 되니까요. 뭐 그래프는 엄밀히 따지면 이 그래프는 아닙니다. 그래프 여기 있는데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마이너스 1에서 접선을 그었어요. 마이너스 1에서 접선을 그었죠. 와, 그림이 안 나오네. 그림이 안 나오네. 그림이 안 나옵니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0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0이니까 이 점이 얼마다? 2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1대 2니까. 됐어요? 이 점이 2라는 걸 구하려면 식을 작성을 해서 접선의 방정식 구해서 연립을 하면 2가 나옵니다. 조금 시기한 뭐 연산이 대다수 걸립니다. 알겠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바로 사용을 하자. 소수령에 쓰면 구해야 됩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여기서 접선 그래프는 없어. 안 보여요? 이렇게 부었다 보면 이쪽 점에서 지금 이렇게 내려갔으면 이쪽 점에서 만나겠죠? 이쪽 점은 얼마가 되겠다? 마찬가지로 여기가 2이고 여기가 변곡점이고 여기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우리가 아는 사실이잖아요. 1대 2를 이용해서 좌표를 구하고 마찬가지로 1대 2에서 좌표를 구한 겁니다. 이 식을 다 알아냈으니까 우리는 바로 여기다 집어넣으면 끝난다 이 말이죠. B는 2이고 C는 마이너스 4니까 식에다 대입하면 A가 바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 상황을 알았을 때 문제를 푸는 거고, 됐어요? 이 정도 문제 나오면 이렇게 푸는 게 맞을 것 같고, 만약에 이 점의 좌표를 구하라 한다 하면 이 점에서 접선에서 방정식 구해서 연립을 하면 이 점이 바로 나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의 중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알겠나요? 여기까지만 한번 구해볼까요? 이건 뭐 서술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좀 자꾸 구하라는 거예요. 답은 알고 있지만 이걸 서술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f'x를 구해보면 3x제곱 플러스 a 에서 여기다가 지금 마이너스 1이니까 기울기 자체가 3 플러스 a라는 것이 되겠고 우리 지금 요 접선을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y는 a 플러스 3x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가 지금 접선의 방정식이죠. 맞죠? 얘랑 누구랑 연립을 할 거야? 얘랑
x 세제곱 플러스 ax와 연립을 할 거죠. 그럼 선생님이 요 그래프하고 요 점에서 접선을 구했고 이 점이 2가 되는 걸 구하러 가는 중입니다. 그럼 얘를 연립을 하면 한번 좀 정리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3x a 플러스 3 플러스 1 없어지고 2만 남았네요. 2 넘기면 마이너스 2는 0 이래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접선의 방정식 구했고 원래 함수 구했고 얘를 넘겨서 인수분해를 하려고 하는 거죠. 얘가 인수분해가 어렵지가 않다고요. 왜 어렵지 않죠? 3차 함수가 있고 직선이 있는데 이 마이너스 1인 점에서 중분을 갖는다는 거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얘가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된다고. 그러면 얘만 구하면 되는데 상수함이 마이너스 1 보이니까 x 마이너스 2 바로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가 2가 되는 것을 알아냈다 이 말이겠죠. 그죠? 선생님이 이걸 보여준 이유는 문제가 요즘 구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보여준 거야. 실제 이 문제 풀이는 이렇게 구하고 마찬가지 또 여기서 접선 구해서 이 점 구하러 가는데 그걸 알고 있으니까 바로 사용했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그래프 상황만 좀 이해가 되면 바로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이 말이 되겠어요. 아시겠죠? 51번. 51번도 시험에 많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시험에 많이 나왔던 문제예요. 자, fx가 지금 그래프를 봤더니 입창이 없죠. 입창이 없는 그래프는 우리 어떻게 그랬죠? 얘가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x제곱으로 묶어내고 3 묶어내면 0, 0, 3k네요. 보입니까? 무슨 말하는지 알겠어요? 0, 0, 3k이라고. 이 그래프는 여기 그래프는 없는데 얘가 1이에요. 얘가 1이고 k가 양수니까 그래프가 0, 0, 3k에서 만나는 그래프. 그래프는 이런 식의 그래프입니다.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겠죠. 이 점이 좌표는 우리가 지금 이 점이 좌표가 3k, 1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다음. 이 그래프 위에 서로 다른 점 두 점 A, B에서 L, M의 기울기가 모두 3K 제곱이네요. 얘를 미분을 하면 F'X가 미분하면 X제곱 마이너스 2KX가 얼마가 되는 3K 제곱이 되는 값을 구하라 이 말이겠죠. 넘겼더니 얘가 인수분해가 될 것 같네요. x 마이너스 3k x 플러스 k. 그래서 x좌표가 마이너스 k인 점하고 x좌표가 3k인 점에서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한 겁니다. a, b가. 그럼 마이너스 여가 3k죠. 3k. 마이너스 k는 뭐 이 정도 있겠죠? 어디냐 봤더니 이 선 하나 더 볼게요. 그랬더니 얘가 3K면 얘가 극대, 극소, 변곡점 3K 1대 1대 1의 비를 갖고 있겠죠. 마이너스 K는 어디냐? 얘가 마이너스 K가 되겠네요. 그러잖아 지금 얘가 3K이고 얘가 극대, 극소, 변곡점 그 다음에 얘가 3K가 1대 1대 1이니까 요 점이 지금 마이너스 K다 이 말이죠. 비는 좀 안 맞지만 요점이 지금 마이너스 3K, 얼마가 되겠죠? 그지? 그래서 이 점이 지금 현재 A이고 요점이 현재 B가 되겠다 그 말이네요. 여기까지. 이다 곡선 fx에 접하고 x축에 평행한 두 직선 fx에 접하고 x축 평행한 두 직선 이거네요 지금. 요거랑
접선 LM. 접선 LM은 B에서 접선, A에서 접선. A의 좌표가 마이너스 3kg. 마이너스 K죠. 이런 상황이네요. 그랬을 때 도형의 넓이가, 이 도형의 넓이가 24가 되게끔 해달라, 이런 얘기예요. 이 그림은 연습을 좀 했죠? 어느 정도는 아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사실을 좀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다. 알겠어요? 됐어요? 현재 우리가 아는 것은 어떤 것을 알고 있냐 하면, 얘 도형이 뭐가 될 거다? 평행사변이 될 거다. 이건 확실하죠? 예칭적이니까 평행사변이 될 거고, 그러면 우리는 밑변 곱하기 높이인데, 높이는 우리가 알고 있다. 높이는 알고 있다. 그러면 밑변만 구하면 되니까 요 선을 통해서 요 점의 좌표를 구하든지 요 선을 통해서 요 좌표를 구하든지 둘 중에 하나 구하면 되겠지? 음수보다는 양수 좀 편할 것 같으니까 요 점을 구하겠습니다. 두 가지. 높이는 우리가 알고 있고 바로 사용하자. 사용하고 밑변의 길이만 이 점의 좌표를 구하자 이거죠. 알겠나요? 그러면 우리는 뭘 구하자? 높이를 한번 구해보자 이거죠. 높이는 얼마입니까? 높이는 최대 최소는 얼마입니까? 4AK 세제곱. 조심해. K가 하나 더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 A는 최고참 계수. K는 뭡니까? 변곡점에서 극점까지 거리. 변곡점에서 극점까지 거리. 오케이. K 그것도 쓸 수 있겠네. K. A는 최고참 계수는 3분의 1. 다시 말해서 최대 최소의 차이가 3분의 4 K의 세제곱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뭐요? 높이는 얼마가 돼? 3분의 4 K의 세제곱 높이가 됐네요. 됐죠? 자, 높이가 나왔으면 요놈의 Y좌표도 알 수 있겠네요. Y좌표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문제를 좀 바꿔서 문제를 풀어도 관계는 없겠죠? 얘를 좀 한 칸 내려가지고 풀어도 관계는 없겠지. 요거는 선택이야. 수가 좀 더 깔끔해질 수는 있습니다. 알겠어요? 요건 선택인데 현재 그대로 간 다음에 요점의 좌표가 어떻게 됩니까? 요 y좌표 1이니까 요 높이가 지금 3분의 4k 세제곱이니까 요놈의 y좌표는 y좌표는 1 마이너스 3분의 4k의 세제곱 이렇게 나오겠네요. 한 칸 내리면 여기 좀 편해지긴 하겠죠? 여기 좀 편해지긴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뭐 할 거야? 우리는 뭐 할 거야? 지금 높이는 구했고, 밑변의 길이를 구하러 갔는데, 요점의 위치는 알고 있죠? x좌표는? 요점의 x좌표를 구하면 되겠네요. 요점의 x좌표를 구하려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가지고, 요점의 좌표를 구한다. 이 말이 되겠네요. 접선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지금 얼마입니까? 3k 제곱이고, 3k, 2를 지나는 접선. 지금 3k 제곱을 했고 3k, 1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이죠. 요거 구한 거지. 우리가 원하는 뭡니까? 요점에 x좌표를 원하고 있습니다. 얘가 얼마가 되는 상황이야? 얘가 y좌표 1 마이너스 3분의 4 a 세제곱 되는 x좌표를 구하는 겁니다. 맞죠? 1 없어졌고 1 없어졌고 3k 제곱으로 나눌 거야. 그러면 x는 3k 마이너스 9분의 4k 이렇게 된가요? 1 없어졌고 3k 제곱으로 나눴고 3k를 넘긴 겁니다. 는 9분의 27에 23k가 되겠네요. 요점의 x좌표. 그러면 밑변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k를 더하면 9분의 뭘로 하니까 32k가 되네요. 됐습니까? 넓이 구하러 갑니다. 이제 다 됐네 거의. 넓이는 밑변의 9분의 32k이고 높이는 3분의 4k의 세제곱이 24가 되면 되겠다. 4 6 2 16 3
3, 3, 3 4마리, 16 4마리 넘기면 K 4제곱이 16분의 3 4마리 했나요? 81 되겠네요. K는 그래서 2분의 3이 나가네요. 좀 생략은 했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아는 것을 이용하니까 이 정도의 식이 마무리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첫 번째 상황은 이 그래프 상황을 먼저 판단하고 그래프 빨리 그려야 문제가 푸는 거지. 그래프가 없기 때문에 만약 이 문제에 그래프가 있었으면 시간이 절반 정도 풉니다. 그래프 그리고 상황 판단하고 우리가 아는 걸 이용하면서 넘어가야 마무리가 될 겁니다. 이 정도 풀이에는 이 높이가 왜 3분의 4K가 체지가 됐냐 이거에 대한 질문은 거의 안 할 수도 있어요. 알겠어요? 그 외에도 할 게 많으니까. 매우 조심하겠습니다. 됐어요? 자, 56번. 최고창 개수가 A인, 최고창 개수가 A인 2차 함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뭐 양수, 음수도 없네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2차 함수인데, 모든 실수에 대하여 절대값이 얘보다 작다. fx는 미분하면 뭐가 됩니까? 얘는 1차가 되겠죠. 1차의 절대값은 꺾인 그래프가 되겠죠. 꺾인 그래프가 얘보다 더 아래쪽에 있어야 된다. 그림 상황은 대충 나왔네요. 2차 함수 그래프가 y절편이 5이면서 이렇게 아래로 보여. 실제로는 좀 더 뾰족합니다. 더 폭이 좁아요. 5가 되는 2차 함수보다 더 아래쪽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죠. 얘가 더 아래쪽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겠죠. 왼쪽에 있으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와야 될 것 같고 대칭 쪽으로 있고 가운데 있으면 최대한 길게 더 급하겠네요. 됐어요? 자, fx 그래프가 대칭축이 1이라 나왔네요. 1. 대칭축이 1이라 나왔어요. 근데 비율은 안 맞습니다. 1. 그리고 뭐 1차 함수 미분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요. 이렇게. 그러지? A의 최대값, A의 최대가 되면 2차 함수 개수가 최대가 되면 우리는 이 기울기가 어쩌든 최대가 된다 이 말이 되겠네. 2차 함수의 A가 최대가 되면 미분했을 때 1차 함수의 기울기가 최대가 되겠죠. 그럼 우리는 어쩌고 본다? 오른쪽보다는 왼쪽 보면 되겠다. 여기 보면 되겠다 이거죠. 그러지?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 1,0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되겠네요. 됐죠? 그래서 이 점을 t, 4t제곱 플러스 5로 놓고 마찬가지로 평균 변화율과 기울기가 같다. 평균 변화율 여가 1,0이니까 t-1분의 4t제곱 플러스 5가 미분하면 8t가 되는 상황이네요. 됐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t가 2개 나오겠죠? 이쪽하고 이쪽 2개 나오겠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t가 음수값, 기울기가 음수값. 서 넘기면 4t의 제곱 플러스 5가 8t 제곱 마이너스 8t. 4t 제곱 마이너스 8t 마이너스 5는 0. 인수분해가 되네요. 2t t 마이너스 플러스 t 값은 음수값. t가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지? t가 얼마일 때? 2.1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우리가 원하는 a 값이죠. a 값은 뭡니까? 여기서 a가 의미하는 뭐죠? 이 기울기가 얼마가 되는 거죠? a 값은 기울기가 뭐가 되죠? ax의 제곱이니까 얘를 미분하면 2ax가 되겠죠. 2a가 하나의 기울기가 되겠네. 2a가 절대값이 있으니까 절대값에 대한 생각을 해야 돼요. 절대값 뭐가 2a가 t가 여기 마이너스를 여기까지 보면 8t가 기울기잖아요. 뭐가 된다? 4가 된다. 이런 말이 되겠죠. 여기 절대값을 원래 붙여야겠죠. 이렇게. 그렇지? 그때 a는 최대값이니까 양수로 2가 되겠다. 이 말이 되겠네요. 그래프 해석하고 식. 됐어요? 그래프를 봐야 양수, 음수적인 생각을 하면서 봐야지 그거를 날리지 않습니다. 56번 58번. 자, 그림과 같이 3차 함수가 있는데요. 음수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 위에 A, FA에서 기울기가 양의 값인 접선을 그어 x축과 만나는 점은 A 3,0 3,0은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인 거고요. 이 3,0에서 접선을 그어서 만나는 점을 C라고 합니다. C에서 x축의 수선을 내린 것이 D예요. 그래서 AD하고 DB가 3대1이야. AD와 DB가 3대1. 그러면 이거 하는 사실 뭐야? 여기가 얼마죠? 3K. 여기가 K 이 말이죠 지금. AD와 DB가 3대1. 현재 나온 사실, 이런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사실은 지금 A라는 점을 실제로 구해야 되고 B라는 점을 우리가 알고 있네요. B라는 점을 알고 있으니까 얘를 미분하면 F'X를 하면 마이너스 3 사실은 인수분해 해서하는 게 더 빠르긴 한데 그냥 합시다.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3에다가 뭘 집어넣을 거다? 3을 집어넣을 거다 이거죠.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7, 24, 3 맞나요? 얼마지? 마이너스 12가 되나요?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6 이렇게. 마이너스 6 요거의 기울기가 어쩌다? 마이너스 6이다. 그럼 여기 길이가 K니까 요놈의 좌표는 나왔네요. 요점의 좌표가 지금 K, 6K가 되겠네요. K, 6K니까 지금 요가 3K죠. 요가 6K네. 기울기가 얼마다? 2네요. 얘를 미분해서 기울기가 2인 점은 요 점도 하나 있을 거고 요 점도 하나 있을 거네요. 둘 중에 큰 놈이 되겠네요. 쉽게 마무리되네요. 우리가 상황상 문제가 좀 편한 위치부터 판단하면 문제 마무리 쉽게 됩니다. 아, 61번. 자, 그림과 같은 정사각형. 뭐 정사각형이 핵심이네요. 정사각형이니까 당연히 얘가 기함수니까 얘도 뭐 원점 대칭이 되겠죠. 얘가 뭐 정사각형이니까 기울기가 얼마다? 1이네요. 기울기가 1인 상황인데 이런 미분에서 기울기가 1인 점을 찾으면 요 점하고 요 점 두 개 나오겠죠. 요 점에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을 구하면 끝나네요. 이게 됩니까? 또 설명해야 되나요? 안 해도 되겠죠? 이 정사각형이니까 여기 기울기가 1이라고. 기울기가 1이니까 바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여기 미분해서 3x제곱 마이너스 5가 1이 된 걸 찾으면 되겠죠? x제곱이 얼마입니까? 2가 되겠네요. x제곱이 요점의 좌표가 지금 루트 2, 이렇게 넘어가고 요점이 마이너스 루트 2, 둘 중에 하나만 구하면 되겠죠? 됐어요? 대입해가지고 문제 풀고 그 다음에 마무리 치면 되겠죠? 아, 23번. 자, 4차 함수 fx의 도함수가 지금 현재 3차로 되어 있네요. 3차로 되어 있는데 지금 0인점이 하나 보입니다. 얘는 0인점이 아직은 안 모르겠고 fx가 무한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감소하는데 마이너스에서 걸렸잖아. 그래프가 지금 마이너스까지 내려와가지고 0이 있다 이 말이죠. 일단 그런데 또 감소라는 소리는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가 있는 소리죠. 이렇게 내려가 있는 소리죠. 다시 말해서 얘가 마이너스 1이라는 글을 또 갖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 되겠네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프는 이제 그려놓고 하면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얘가 지금 마이너스 1이고 그리고 어디까지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는 감소하고 2부터 무한대까지 증가를 하겠으니까 0은 뭐 이 정도 있을 거고 2는 여기에 있어야 된다 이거죠. 됐어요? 요 값은 뭐 알파라 놓으면 우리는 얘가 근이 하나는 마이너스 1이고 하나는 알파다 이 말이 되겠네. 그래프를 보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 말이네요. 이렇게 나올 건데 하나는 마이너스 1이고 또 하나는 0하고 2 사이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죠. 얼마 되겠나요? 그러면 뭐 끝났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이 돼야 되니까 1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0이 돼야 되고요. 0을 넣었더니 b는 음수여야 되고요. 등호 조심해야 됩니다. 2를 넣었더니 4 플러스 2a 플러스 b는 양수가 되는데 등호는 둘 다
들어가겠네요. 보면에 없으니까요. 보면에 없으니까 여기까지는 감소한다. 알겠죠? 식은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됐어요? 그랬을 때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최대값을 구해라. 우리는 얘를 어쩌다 원유한다. 그래프입니다. 최근에 이제 여러 문제는 없는데 학교 내신에서 나올 겁니다. 모의고사면 이제 이거는 좀 과거의 스타일의 문제. 근데 최근 스타일 문제가 나오면 굳이 도형으로 풀지 않아도 풀 수 있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도형으로 푸십시오. 훨씬 쉽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실을 그려놓으면 현재 이것이 지금 A축, 이놈이 B축 이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첫 번째 식에서 B는 A-1, B는 A-1이니까 이 정도의 그래프가 되겠고, 세 번째에서 B가 지금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 맞나요? B가 더 커야 되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4는 마이너스 4는 이 정도, 비율이 안 맞네요. 이 정도 내려가겠네요. 이 정도 내려갑니다. 그랬을 때, 자, 첫 번째 식에서는 요 직선 위, 두 번째 식에는 B가 얘보다 더 크다고 했으니까 요 직선보다 더 크다는 어느 쪽이냐면 이쪽입니다. 이쪽. 그리고 B는 음수니까 Y좌표가 음수인 부분. 그래서 어디를 말하고 있냐? 여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쪽을 만족하는 이 직선이다.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니까 얘를 뭐라 R제곱이든 뭐 K로 쓰든지 원방이다 이거죠. 중심이 0,0이면서 이 직선과 만나야 되니까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 최소값이 되겠고 가장 나중에 만나는 데는 지금 요점이 되겠네요. 바로 추론 가능하죠 이번에. 요점 집어넣어서 대입하고 요점은 접선 상황이니까 이 길이가 얼마였죠? 얘가 1이었으니까 얘가 루트 2분의 1이 되겠죠. 최소값은 2분의 1 제곱을 해야 되니까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R제곱을 했으니까 거리가 루트 2분의 1이니까 최소값은 2분의 1 최대값은 요점 대입하면 되겠죠. 요점은 얘랑 연립하면 자꾸 나옵니다. 대입하면 나올 수 있다. 알겠죠? 이 문제 이렇게 도형적으로 해석이 된다. 이런 공식 문제 내용입니다. 사실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14번. 자, fx가 3,000인데 지금 원점을 지나네요. 함수분해는 문제는 안 될 것 같고, 에 대하여 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이 y절편을 gt라고 하자. gt가 0부터 5까지 증가한다고. 그냥 뭐야, y절편 구하라는 소리잖아. y절편 구해보면 y절편은 y는 f'(t) x-t y절편을 많이 나오니까 거의 외우십시오. x에다 0을 집어넣습니다. y는 마이너스 tf'(t) 플러스 ft 이래 된다 이거죠. 그러지? 그래서 여기다가 이 자체가 뭐가 된다? gt가 된다 이 말이 되겠죠. 그래서 요 식이 뭐에 관한 a가 포함된 어떤 t 3차 방정식 형태가 나오겠죠. 그 그래프가 0부터 5까지 증가하게끔 하면 되겠죠. 알겠어요? 절편 나오면 그림 그려보면 쉽게 나옵니다. 우리가 비율 이용하면 바로 마무리 그냥 쉽게 됩니다. 다음 19번. 자, 함수가 지금 비함수입니다. 비함수고요. 0의 구간 0부터 A5까지의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은 점의 x좌표 A2. 오케이. 여기까지 해석을 해보면 그래프가 0부터니까 함수 그래프가 지금 이런 식으로 될 거야. 그래프가 뭐 이 정도로 될 거야. 그래서 0부터 A5까지 0부터 A5까지의 평균 변화율과 뭐가 똑같아야 돼? 순간 변화율 같은 점, 순간 변화율 같은 점, 요 점이 A2 다시 요놈과 평균 변화율과 같은 점이 여기 이 점이 A3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만 찍어보면 여기가 A1 여기가 요 정도가 A2 요 정도가 지금 A3 여기까지만 하고 문제를 넘어가 볼게요.
직선은 보여야 되겠죠, 원래는. 평균 변화율, 순간 변화율. 이 정도의 느낌입니다. 점이 있지만 다르지만 자 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와 같이 반복합니다. 다음 중 옳은 걸 보시오. 모든 n에 대하여 얘는 뭡니까? 함수값이죠? 함수값은 현재 얘보다 얘가 더 작았는데 더 커질 수도 있네요. 그렇지? 크다 작다 말하면 안 되겠네요. 틀렸고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프라임 값은 더 큰 놈이 더 작다 이 말이죠. 요 놈이 접선의 기울기, 요 놈이 접선의 기울기 더 줄어들었습니다. 얘는 더 줄어들고 계속 이쪽으로 가겠죠. 계속 줄어든다는 말은 사실이겠네요. 요 놈이 더 줄어들어야 되니까 사실 맞겠죠. 그래서 얘가 어째 AN이 무한대로 가면 AN은 어디로 가겠어요? 요 점으로 가겠죠. 요 점에서 순간 변화를 구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3이 3x 제곱 마이너스 3이 맞네요. 이거 맞습니다. 지금 선생님 수트 여기 부분을 푸는데 대부분 활용 부분이긴 하지만 대부분 다 그래프다. 그래프를 빨리 그려가지고 상황에 맞게 해석을 하고 필요한 그래프를 또 그려봐야 된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네, 89번. hx의 극대값을 구하시오. 뭐야? 현재 얘가 g고 얘가 p인데 두개 접하네요. 뭐야? gx에서 fx를 빼면 x 플러스 2의 제곱 x 마이너스 1의 제곱 최고점 계수는 1 끝났네요. 그러잖아 지금 접하니까 뒤에서 빼면 이건데 요식 자체가 뭐야? 요식 자체가 hx잖아요. 이 그래프를 그리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극대로 됩니까? 이거 마이너스가 얘가 1이니까 여기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겠네요. 일단 마이너스 1대 1로 끝나네요. 그러잖아 지금. 얘를 미분하면 선생님이 이런 식 알려줬을 건데 얘를 미분하면 굳이 미분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고 여기가 1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고요. 미분해서 0인점이 세 군데라고. 그럼 이거 미분하면 x 플러스 2, x 플러스 2분의 1,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최고점 계수는 4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래프 아는 그래프니까 오케이? 극점이 확실히 보여버리잖아요. 여기까지. 됐죠? 119번. fx가 x제곱 플러스 3x제곱 0, 0, 마이너스 3이에요. 마이너스 3, 0, 0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0, 0, 마이너스 3이니까 그래프가 지금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겠네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정수 a의 최대값 m이라고 할 때 구하시오. 자, 요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a를 지나고 마이너스 4, a를 지나고 이 점을 지나고 접하는 직선은 이거죠? 아니네. 그래프 자체가 곡선이 점이란 말이 없네요. 접선이 3개 있으려면 어디에 있어야 돼? 이쪽에 있어야겠죠. 이쪽에 있어야 하나, 이쪽에 있어야 하나, 둘, 하나는 어디 있습니까? 이쪽 아래에 있습니다. 3개 볼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러면 이쪽 영역이 있어야 된다 이거지. 이쪽에 있으면 하나밖에 안 되고 알겠나요? 그러면 세 접선의 기울기의 곱은 음수이다. 여기 하나 있네요. 여기 하나 있네요. 그랬을 때 A 값을 세 접선의 기울기의 곱이 음수라는 말은 지금 요 선으로 영역을 나눴고요. 자,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우리가 요 점에서 이거는 양수, 이쪽은 양수야, 음수야? 당연히 양수겠죠. 그러지? 이쪽은 현재는 양수니까 얘하고 얘는 무조건 양수가 떨어지겠지. 왜냐면 여기서 이쪽이 음수가 되는 경우도 있네요. 이쪽에서 이렇게 그으면 얘는 양수,
얘는 음수, 이쪽도 음수. 0이 기준이 되겠네요. 0이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0이 되는 기준은 이 선하고 이 선이겠네요. 무슨 말이야? 여기에서 그으면 양수, 음수, 음수. 여기에서 그으면 양수, 양수, 음수. 여기에서 그으면 양수, 양수, 양수 이 말이네요. 알겠나요? 그런데 지금 기울기의 곱이 음수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말하고 있네요. 이해됩니까 지금? 이쪽에선 접선을 3개 그을 수가 있어. 3개 그을 수가 있는데 지금 기울기가 0인 라인을 그으는 거야. 여기서 뭐라고? 음수, 양수, 음수, 음수. 여기서는 양수, 양수, 음수. 여기서는 양수, 양수, 양수 이렇게 된다고. 음수는 뭐야? 요 점을 말하고 있지. 우리 원하는 것이 뭐야? 이거 뭐라는 소리네요. 그렇지? 요 값은 얼마입니까? 여기가 0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8 플러스 10이니까 4가 되겠네요. 4. 요가 있으면 된다. 그래서 A는 4보다 더 4하면 안 되겠죠. 4하면 0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요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A가 될 수 있는 0부터 4까지. 이렇게 되겠네요. 정수로는 3인치를 값 되겠네요. 중요한데 여기 말고 이게 활용부분이니까 선생님이 C는 너 이제 시험범위 들어가니까 C에서 선생님이 지금 36번은 좀 연산이라 있습니다. 실제로 선생님이 풀어봤는데 다시 이렇게 연산이 길더라고요. 136번 136번에서 첫 번째 식에서 얘가 지금 F2는 G2는 F1과 똑같아서 식이 이렇게 나와서 A가 1이 되거나 F1이 0이 되거나 됐어요? 둘 중에 선택을 잘하면 좀 빨리 끝난다 했어요. 지금 F1을 0으로 잡고 쭉 연산을 집어넣습니다. fx가 F1이 0이니까 식이 이렇게 잡고 연산을 쭉 했어요. 하다 보니까 뭐가 발생하냐면 모순이 발생합니다. 모순이 발생해서 A는 1로 가야 돼요, 이제. 그래서 A는 1로 가지고 마찬가지로 식을 쭉쭉쭉 정리해가지고 했더니 답이 나왔습니다. 연산이니까 식은 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 나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실은. 몇 번이요? 29번이니까 모의고사 때는 시간이 괜찮지만 또 시험에서는, 내신에서는 약간 시간이 꽤 많이 걸릴 겁니다. 나머지 문제는 쭉 풀어줬죠, 지금. 139번 선생님 저번에 풀어줬습니다. 요거 하나 풀어볼게요. 둘 다 작년에 나왔던 문제니까 둘 다 풀어야겠네요. 45번은 일정에서 풀었던 문제고요. 어떻게 해봅시다. 42번 3차 함수 fx입니다. 여러분 이제 좀 차분하게 읽어야 돼요. f1하고 f3은 0이니까 3차 함수의 인수 두 개를 알려줬고요. 집합 x는 1보다 클 때 f'x가 0인 점은 한 개다. 1보다 큰 부분에서 f'x가 0인 점은 원소가 한 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래프가 지금
F2하고 3을 지나니까 일단은 뭐 3개 일단 뭐 양수 음수도 없네요 아직은. 양수 음수 없습니다. 양수 일단 그려볼게요. 그러면 1, 3이 지금 1, 3, 1, 3, 1, 3 이렇게 되겠죠. 됐죠? 그래서 1보다 큰 부분에서 프라임이 0이 되는 것은 한계라는 말은 x 여가 1이 되면 안 되겠네. 여가 1이 되면 2개가 되니까 여가 1이고 여가 3이다 이 말 되겠죠. 다른 거 있나요? 그래프가 이렇게 쭉 올라갈 수는 없죠. 그래프 쭉 올라갈 수는 없지. 엑셀펜 2개 나와야 되니까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무조건 나와야 되고 중근을 가질 수는 있어요. 중근을 이렇게 가지면 되나요? 이렇게 가지면 여가 1, 3이 되니까 안 되겠죠. 1, 3이 나오면 여기서 0이 되고 여기서 0이 되니까 2개가 되니까 안 되겠죠. 이게 안 되고 이거는 얘도 1이고 얘가 3인데 얘가 등호가 있으니까 얘도 안 되겠네요. 무조건 그래프는 이렇게 되고 1, 3은 여가 1이고 여가 3이 되겠네요. 이건 확실하네요. 하나 조건에서 나오는 사실은 이거밖에 없네요. 현재 없는 것은 음수에 대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음수. 상수 K에 대하여 gx라는 함수를 만들었어요. gx라는 함수는 이 fx에다가 a-x 대칭적으로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식을 생각해도 돼요. 됐어요? 대칭적으로 생각해도 식을 생각해도 되는데 얘를 절대값을 붙였네요. 절대값 붙이면 꺾어 올라가는 그래프가 되겠죠. 꺾어 올라가는 그래프가 될 건데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가 힌트가 나왔네요. 꺾어 올렸는데 미분 가능이 되려면 가로 지르면 안 된다 이 말이겠죠. 중근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죠. 중근도 있고 3중근도 있습니다. 알겠나요? 됐어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뭐 A라 하면 A가 아니죠. 여기가 이제 알파라 하면 얘는 어떤 그래프입니까? fa-x라는 그래프는 x는 2분의 1 선대칭이 된 거죠. fa-x라는 그래프는 fx를 x 대신에 a-x를 했잖아. 2분의 a의 대칭적인 그래프라고. 2분의 a의 대칭적인 그래프인데 절대값이 이제 미분 가능이 되려면 중근을 가져야 되겠죠. 그럼 얘를 대칭시켰을 때 이 점이 지금 3점이잖아 지금. 3점일 때 다 중복이 돼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대충 판단할 수 있어요. 물론 답이 여러 개 나올 수 있지만 우선 한 가지는 알아내야겠죠. 한 가지는 어떻게 해야 돼? 얘가 이렇게 대칭이면서 요 점이 1이 가고 요 점이 1이 가면 가운데 점 그대로 있을 거고 가능하겠네. 수능을 빨리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아니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는 연구를 해보세요. 일단. 여가 있으면 1이 가고 3이 1이 가겠지. 하나밖에 안 돼요. 우리가 절대값이 중분을 가져야 된다고. 2개 이상을 가져야 돼. 알겠나요? 그럼 겹쳐야 된다 이 말이겠죠. 얘는 서로 사는 3개고 얘도 서로 사는 3개니까 겹치는 게 중분밖에 없어요. 6개가 나올 거니까 일단. 알겠나요? 그게 가능한 것은 여기가 2분의 1가 되면 되겠다 이 말이 되겠네요. 그러면서 얘가 얼마가 되는데 대칭적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면 된다. 그러면 fx가 나왔으니까 gx가 나왔으니까 마무리 지으면 되겠네요. a 값은 2가 되겠고요. 그랬어요? 생각보다 좀 쉬운 문제였네요. 그래서 됐어요? 144번입니다. 시간 안에 풀 줄 모르니까 빨리 해보게요. 자, fx의 최고참 계수가 1인 3차 함수. 21년 나영 수능이 작년 것이 아니라 그 작년 겁니다. 그 작년 거예요. fx가 최고창이 1인 3차 함수고 gx는 1차 함수입니다. 했을 때 hx라는 함수를 만들었는데 1보다 작을 때는 이런 함수를 만들었고 1보다 클 때는 이런 함수를 만들었어요. 아직 좀 연계성 아직은 약해요. 아직 몰라요.
근데 hx가 실수 전체에서 또 미분 가능이란만 나왔어요. 미분 가능 나오면 뭘 생각하고 있어야 돼? 연속 생각하고 있고 연속 체크하고 미분 가능 넘어가야 돼요. 그런데 h0이 0이야. h0은 지금 여기 있네요. 얘가 아닙니까? 근데 얘가 지금 이 그래프가 0인점을 지나야 되는데 hx는 미분 가능이잖아. 지나면서 미분 가능이 되려면 중분을 가져야겠네요. 여기까지 됩니까?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 그래프를 그릴 거야. 절대값 그래프를 꺾어 올린 그래프를 그릴 건데 F0은, H0은 0이니까 0을 지나야 된다 이 말인데 미분 가능이 되려면 2번 이상 지나야 된다 이 말이 되겠죠. 그래서 fx gx는 뭡니까? x 0이고 00 x제곱 x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 말이겠죠. 여기까지는 쓸 수 있겠죠. 알파가 0이 될 수도 있습니다. gx는 현재 1차고요. 알겠어요? f가 지금 최고차의 양수니까. 그럼 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 그래프가 지금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하나는 00알파니까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하나는 음수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가 지금 0이고 여기가 알파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0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 그래프가. 그런데 절대값은 씌울 거잖아. 그리고 1에서 끊길 거잖아요. 그러면 이 그래프는 1에서 얘를 절대값 씌우면 이런 그래프가 되면서 1에서 끊기겠다 이 말이고 이 그래프는 이렇게 되면서 1에서 끊기겠죠. 그럼 둘 중에 어떤 걸 생각해야 될 건지 선택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거야. 둘 다 한번 해보긴 할 텐데 무슨 점이 빨리 찾으면 끝나는데 근데 얘가 1이 여기 있으니까 얘는 꺾인 부분이 아예 없죠. 재미가 좀 없습니다. 그렇지 일단은 그래서 여기가 1인 얘는 이렇게 꺾어 올린 이 그래프의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다 이거야. 일단은 꺾어 올라가야 되는 그래프니까 얘가 1이면 얘는 1에서 연결되는 의미가 아예 없어버려. 얘가 의미가 없어져 된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그래서 선택을 할 때 지금 요 상황이다고 지금 생각하고 접근하는 게 낫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그래야 의미가 좀 발생하겠지. 알겠나요? 그러면 꺾어 올라간 그래프고 1은 어디 있어야 될 거냐 같을 때는 여기보다는 여기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 말이야. 그래야 얘가 꺾어 올리고 나서 이거 다음에 이 식을 연결을 시킬 거다 이 말이 되겠네요. 알겠나요? 그래서 이거는 추론이야. 그럼 범위를 나눠서 다 풀어야지. 이 그래프냐 이 그래프냐 알파가 1보다 크냐 작냐 그 다음에 1은 알파보다 1이 알파보다 작냐 크냐 이렇게 범위를 다 나눠서 문제 푸는 거잖아. 일단 이 범위가 좀 4가지가 되는데 거기서 옷은 아웃 시켜가지고 3놈만 갖고 문제 풀 거 아니니. 알겠니? 그러려면 좀 더 빨리 추론을 해가지고 범위를 다 나눠서 푸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제일 재밌을 것 같은 것들 생각을 하고 나서 문제를 접근하는 게 지금 좀 더 빨리 접근하는 방법이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현재 내용상은 여가 1이 있어야 가장 재미난 그림이 나온다 이 말이죠. 먼저 이렇게 생각하고 출발하자 이거야. 나는 지금 알파가 1보다 크다만 지금 생각할 거다 이거죠 일단은. 그러면 이 그래프는 1보다 작은 그래프는 이렇게 꺾어 올라간 그래프가 됐으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 된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위에 그래프가 지금 마이너스 fx 플러스 gx를 할 거고 아래 그래프는 그냥 fx 플러스 gx를 할 겁니다. 그래서 1에서 연속이 돼야 되고 마이너스 f1 플러스 g1이 f1 플러스 g1이 돼야 되니까 f1이 0이 돼야겠네요. 미분 마이너스 f'x 플러스 g'x f'x 미분 가능이니까 식을 넣고 여기다 다시 1을 넣어야겠죠. 1 넣으면 마이너스 f'1 플러스 g'1는 f'1 플러스 g'1을 하다 보니까 f'1은 또 여기 나오네요.
됐죠? F1도 0, F'1도 0에서 우리는 식 fx는 x-1의 제곱 이렇게 나왔다 이거죠. 제곱참 1이니까 x-베타 여기까지가 나왔네요. 그럼 우리가 지금 조건을 생각하고 얘 둘이 지금 요 둘이 지금 연속과 미분 가능을 했습니다. 이제 남는 것은 뭐냐 하면 이제는 요 식하고 요 식 살고 지금 요거 남았어요. 요거 됐지? 그럼 요 세 개에서 F4를 구하러 가야 된다 이 말 되겠네요. 그럼 여기다가 현재 지금 알파가 있고 지금 gx가 있는데 gx를 ax 플러스 b로 놓고 넘기면 얘하고 얘가 연결이 되겠죠. 여기는 gx가 있고 여기는 gx가 없잖아 지금. gx를 ax 플러스 b라고 넘기면 fx하고 fx이 똑같은 식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알파와 베타 관계, a와 베타 관계, b와 베타 관계 식이 3개 나올 거라는 거지. 문자가 하나로 다 독립이 될 거네요. 알겠나요? 그래서 조건이 이렇게 h2가 5로 문자를 다 구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리고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식 이해됩니까? 여가 식이 몇 차식이야? 3차식이니까 계수가 최고창 빼고 2차, 1차 상수랑 비교할 수 있단 말이야. 얘하고 3개 비교하면 문자가 A, B, 알파, 베타니까 다 한 문자로 바꿀 수 있다고 식이 3개 나왔으니까 그리고 여기 식이 하나 더 있으니까 알파, 베타, A, B를 다 구할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마무리 지을 수가 있다 이거죠. 이렇게 넘어가려면 여기서 바로 요 조건이 얘의 생각을 했을 때 어떤 그래프를 갖고 선택을 해야 되는 건가 조금 얘기거리가 될 수 있는 문제를 갖고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알겠어요? 안 그러면 시간을 못 풀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됐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과제는 문성구는 저기 이 2 플러스 2 1등급 전까지 풀고 1등급 문제는 최종 문제는 평가원 수능 문제는 풀어야 됩니다. 평가원하고 수능 문제 알겠어요? 여기들 교육청에서 나온 문제 선생님들이 수준하겠네. 다음 시간에 교육청 문제 몇 개 더 풀어줄게요. 그래서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뭐 해야 되니 이제 뭐 해야 될까요? 박수? 시험지는 그래서 다음 주부터 매주 하나씩 나갈 거야. 하루에 시험지 하나 풀고 그 다음에 오답하고 이렇게 마무리 질 거야. 알겠어요? 수업 시간에 시간 하나 풀고 시험 시간에 아니 뭐냐 시험 보러 오늘 시험 안 본 사람 보고 해야지. 언제 볼 거야? 민석이 지금 볼 거지? 이거 열심히 풀면 30분에 끝나겠지. 1시간 정도 걸리겠지. 시험 풀고 하면 언제 올 거야? 평일에. 벌써 6시.